자, 강의 시작할까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오늘 강의 자료는 총 4가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예, 4종류. 강의 계획서, 판결문, 행정법의 기초 복습시험, 인문특강 자료 이렇게 4가지 챙기시면 되고요. 오늘의 강의는 1교시는 OT, 2교시는 취소소송 개관, 그리고 3교시는 취소소송의 대상, 이렇게 수업을 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OT를 시작할게요. 강의 계획서 한번 펴보세요. 제가 간만에 강의를 하는 거라서 조금 쑥스러워요. 그래서 한 1교시 정도 지나고 나면 좀 좋아질 테니까. 네. 자,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연기 강의 계획서 찾으셨죠? 여기서 행정쟁송법은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연기. 자, 이 강의는요, 행정쟁송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해요. 그렇지만 매년 시험을 보신 분들도 꽤 많이 들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 위해서 꽤 많이 수강을 하시는데, 지금 뭐 이제 저도 낯이 익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올해 시험을 보신 분에게 짧게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좀 시작을 할게요. 아마 합격을 예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물론 앉아 계신 분이 계시겠지만 다수는 조금 불안해서, 그죠? 네. 시험을 잘 못 봤다, 내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렇게 듣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리고 시험 보신 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제가 자기 전에 읽었던 책에서 이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직접 읽은 건 아니고 어떤 책에서 이 책을 소개를 했어요. 그 책이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작가가 쓴, 제목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런 책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려움은 과거나 미래에 사는 데서 온다. 그리고 과거나 미래는 우리 머릿속에 있을 뿐이다. 현실에는 늘 지금만이 존재한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한 우리에겐 평화가 있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굉장히 뭔가 울림이 있는 말이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고통스럽고 두려운 이유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집착, 그리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 머릿속을, 우리 가슴속을 들락내리락 하죠. 그런데 그런 감정들은 온전히 우리 전부가 아닌 거죠. 일시적인 우리의 어떤 감정이고, 들어왔다고 스치고 지나가는 감정들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을 오래 보신 분들 중에 이 자리에 계시거나 제 동영상 강의를 듣는 분들은 과거와 미래에 살지 말고,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 좋지만 온전히 지금 현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평화롭게 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먼저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시 강의 계획. 자, 강사 저는 윤성봉입니다. 짧게 뭐 잘 아실 거니까 짧게 소개를 드리면, 노무사 시험을 합격을 하고 동차로 저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8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합격을 했으니까 우리 보통 뭐 생동차 이런 이야기를 하죠. 생동차로 운 좋게 합격을 했고요. 아마 제가 지금 이 시기에 생동차로 준비를 했으면 그렇게 합격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제가 시험 준비를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고, 그리고 준비하시는 분들의 수준도 훨씬 더 올라갔어요. 뭐 저는 운 좋게 된 거죠. 그리고 합격하자마자 바로 개업을 해서 노무사 일을 하다가 최근에 뭐 성지순례 하듯이 제가 개업했던 곳에 우리 합격생들하고 같이 놀러 갔다 왔어요. 갔더니 뭐 건물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그 동네에서 술 마셨는데, 그리고
노무사 일을 하다가 전 정당에 들어가서 노동정책을 만들었어요. 만들다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로스쿨에 가서 졸업을 하고 지금 노동 전문 변호사, 뭐 전문이란 말을 붙이기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주로 노동 사건, 노동 민사, 노동 행정 사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재판을 한 4개 정도를 했는데 노동 관련된 사건, 지금 항소심 사건을 하고 있고 곧 대법원으로 갈 사건이에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증인신문하고 왔는데 제가 나중에 진행하면서 심리 과정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강의를 시작한 것은 28회 시험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8, 29, 30, 31, 32 이제 5년이 됐네요. 세월이 참 빠르네요. 그렇게 강의를 했고요. 그래서 뭐 몇 가지 어필을 좀 하자면, 뭐 어필할 필요가 있나? 네. 하자면 우선 행정소송법 실무는 현존하는 강사 중에 제일 잘한다. 제가 자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의만 해요. 다른 강의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아. 여러분들 얼굴도 다 기억하고 나와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다 기억해요. 합격생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때 너 이런 질문했지, 어디 앉았지, 복도에서 무슨 이야기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합격하고 오시면 제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아실, 혹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 못했다고 서운해하시거나 이러지 말고, 질문 많이 하신 분들은 제가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32기는 아직 발표를 안 했으니까 이제 31회 때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합격생들 중에 200명 이상이 제 수강생이었어요. 그래서 200명 이상 합격을 했고, 그래서 가끔 그 집체 교육을 하면 제 지인들이 가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강의의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윤성봉 수강생 이름 전부 다 쏟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아무도 안 웃네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이메일 있죠? 이메일. 그리고 카페 주소가 있습니다. 카페는 우리 수강생만을 위한 카페예요. 그래서 비수강생은 와서 뭐 질문하거나 할 수 없어요. 저는 공익을 위한 자가 아니고 사익을 위한 자, 여러분들만을 위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수강생에게만 답변을 합니다. 물론 뭐 강의 자체에 대한 질문이 오면 답변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카페 등업 신청하시고 수강생만 등업을 해줘요. 그리고 카페를 통해서 질의응답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카페에 좀 공개하기 좀 부끄러운 이런 질문들 있죠. 그런 거는 이메일로 보내셔도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십시오. 자, 일정 보시면은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인문특강을 필수로 수강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문자 공지가 갔을 텐데, 자, 인문특강 수강 안 하신 분 잠깐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다 수강하셨어요? 오, 네. 전 수강 안 하신 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요약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 수강하셨네요. 네, 그래도 할 거예요. 네. 자, 인문특강은요, 제가 원래는 매년 개강 하루 전날 강의를 했었어요. 그전에는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는 개강 전 한 달, 개강 전 보름 전 이 정도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개강일에 강의를 딱 해보니까 전부 다 리셋돼서 오더라고요. 아무 기억이 없어. 백지 상태로 와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개강 하루 전날 인문특강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일정이 월요일 날 오늘 개강을 하고 노동법 평일반이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강을 했고 주말에 또 주말반 강의가 있어서 인문특강을 잡을 날짜가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올해는 작년에 촬영한 영상으로 대체한 거니까요. 혹시 지금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은 인문특강 꼭 수강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손을 안 들었지만 분명히 지금 수강을 못하고 오신 분 계실 거거든요. 괜찮아요. 오늘 수업하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제가 요약 설명할 테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뭐 내일 오시기 전까지 가급적 꼭 인문특강은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인문특강은 제가 좀 재밌게 하려고 작년에 뭐 이태원 클래스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기 전에 제가 촬영했던 내용들이었어요. 아마 그 이유였으면 이태원 클래스 이야기를 제가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여튼 그런 점이 있다. 자, 그리고 시간 6시 반부터 10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복습시험 6시 10분부터 6시 30분이라고 되어 있죠. 복습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다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6시 10분부터 복습시험을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요령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복습시험을 오늘 뭐 보고 내일 보시면은 이게 20분으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더 일찍 와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10시에 종강을 하잖아요. 제가 질의응답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질문 다 받고 제가 학원을 나갈 테니까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특히 여기 실강실 영상반의 최대 장점은 대면에서 질문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질문 다 하고 가세요. 제가 질문 다 받고 갈게요. 물론 학원 문 닫기 전에 나가셔야죠. 그죠? 퇴근을 해야 되니까. 교재는요. 여기 보시면 이 책. 2024년판. 그리고 이 교재는 조금 이따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아마 2023년판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제가 카페에 추록을 올려놨어요. 근데 추록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늘 책을 개정을 할 때는 올해는 정말 작년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조금만 개정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개정을 하다 보면 많이 개정을 해요.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매년 진화해가는 사람이 특징이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록을 보시고 볼만하면 그걸 활용하셔도 좋고 이게 너무 불편하면 새 책으로 보시는 게 또 편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법전은 여러분 다 들고 오셨나요? 몇 년도판 가지고 계신가요? 법전은 꼭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올해 법전 우리 시험용 법전에 그 행정기본법이 들어갔잖아요. 아마 작년판까지는 행정기본법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기본법이 법전에 없으신 분은 제가 카페에 행정기본법 올려놨거든요. 자료실에. 그래서 자료실에 올려놓았으니까 출력해서 들고 다니셔도 좋고 뭐 물론 수업 시간에 뭐 행정기본법을 펴놓고 막 강의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한 번씩 찾아볼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참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여러분 스마트폰에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법을 찾아보시면 돼요. 말 나온 김에 여기 보시면 제가 여러분 법령은 방금 말씀드렸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게 법제서에서 만든 거거든요. 법령정보센터 요거를 활용하시면 되고 여기 판례도 나와요. 대법원 판례도 나오고 그리고 법령 뿐만이 아니라 행정규칙도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 이걸 이제 활용하시고 판례 여러분 검색을 처음에 아마 공부하실 때 잘 안 하게 되겠지만 공부를 좀 깊이 하다 보면 그 판례의 사실관계가 매우 궁금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올해 시험을 보신 분들은 이게 만약에 올해 출제 경향이 내년에도 반복된다고 하면 판례의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걸 아마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를 틈날 때 자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판례는 대법원 판례를 검색을 해보는 것도 있는데 저는 주로 이렇게 여러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세 개 정도가 최근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유료 가입하지 마세요. 알겠죠? 무료로 쓰면 충분합니다. 뭐 하려고? 저는 유료로 쓰고 있는데 여러분은 무료로 쓰시면 충분하고 여기에 특징은 여러분이 로그인을 하면 여러분이 판례 검색한 기록이 다 남고 그리고 폴더에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이 케이스 노트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 다 쓰고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폴더 다 만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노동법, 행정쟁송법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검색 기록도 남고 저장도 할 수 있으니 이것도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심지어 형광펜도 다 할 수 있어. 알겠죠? 판례 문구를 보시고 또 어떤 기능이 있냐? 저 같은 사람이 형광펜 하잖아요. 그게 막 남아. 변호사들이 형광펜 하고 가면 다른 분들이 참고도 할 수 있고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료로 활용하시고 이게 만약에 앱이 나와 있으면 앱을 쓰시고 앱이 없으면 그 페이지를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활용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강의 목표를 보기 전에 연간 일정 한번 펴보실래요? 연간 일정 먼저 좀 보고 네. 저의 교재는 이렇게 크게 3개입니다. 이게 지금 기본서 그리고
사례연습이라는 책이 사례집이에요. 사례집은 작년까지 GS 2기 전에 출간이 되었어요. 올해가 아니라 이제 내년이 되겠죠. 우리 합격생들 설문조사를 제가 좀 해본 뒤에 조금 더 앞당길 수도 있고, 똑같이 GS 2기 전에 출간할 수도 있어요. GS 1기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 제가 합격생들 올해 좀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좀 해볼 생각이 있거든요. 설문조사를 좀 해보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여튼 작년까지는 GS 2기 전에 사례 연습이 나왔고 서브노트도 그 즈음에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의 이제 연기부터 3기까지 수강하시는 분들은 사례 연습은 필수. 이건 무조건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책. 그리고 기본 수업 또는 나중에 서브노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 지금은 잘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차츰차츰 이해될 테니까 지금은 그냥 이 정도 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연간 일정을 보기 전에 제가 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올해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 책을 보시면 제일 뒤에 마음 아프신 분들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순간만 살라고 지나간 거니까요. 한번 펴보세요. 32회 지금 뭐 문제 해설하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 행정쟁송법을 지금 접하시는 분들은 우리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구나 라는 정도를 지금 감을 잡자는 거 한번 보세요. 1번 해서 이렇게 50점짜리 문제가 나와요. 지금 페이지로는 360쪽 펴보시면은요. 부록에 제가 기출문제를 실어놨어요. 1번 해서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꽤 문제가 길다. 그죠? 처음 보시는 분들. 그리고 1번에 보통 이렇게 설문이 2개 또는 3개로 구성이 돼요. 이번에는 2개로 구성되었고 옆 페이지 보시면 31에도 2개로 구성됐죠. 그런데 362쪽을 펴보시면 30회 때는 1문의 설문이 3개로 구성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로 2개로 구성되는데 이렇게 3개로 구성될 수도 있다. 다시 넘어오셔서 1문 보시면 2개. 잘은 모르겠지만 설문 1을 보시면 갑이 자신을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에 대해 취소 소송으로 다투려는 경우 소의 대상 및 제소기관의 기산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수강생들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을게요. 이거는 발표 난 다음에 제가 1기 첫 시간에 보통 답안 작성 방법을 보통 그 전해에 문제를 가지고 답안을 한번 구성해보고 그리고 고득점 받은 우리 수강생의 답안을 소개하고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고 여튼 2번 문제는 쭉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때 A씨는 갑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A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법상 강제수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1번에 1은 취소 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1번에 2는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의 기속력과 간접 강제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은요.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 문제가 또 길죠. 맨 뒤에 보시면 갑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유형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설명하라 해서 이게 이제 당사자 소송에 관한 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해설은 일단 뭐 빼고 뭐 해설 지금 뭐 해도 다수는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죠? 이미 작년에 공부하신 분은 이 문제들이 어디에서 나왔고 익숙하고 다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다만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 문제를 쭉 보면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갈 때 법전 하나를 들고 가요. 그리고 100분 동안 이 4문제 내지 5문제를 답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답안은 사례형 문제라는 거고 우리가 쓰는 답안의 형식은 논증이에요. 논증.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답안을 여러분들이 쓰려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뭘까요? 자, 우리가 시험장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만들어 놔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여러분은 이 행정쟁송법을 처음 보시는 분은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뭘 묻는 거냐라는 걸 모를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뭘 묻는 거냐라는 게 보통 우리는 쟁점이라고 표현해요. 쟁점. 그래서 이 답안을 딱 문제를 보고 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쟁점 파악을 해야 되겠죠. 예. 쟁점 파악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답안을 쓸 때. 그 다음에 쟁점을 파악을 하면 그 쟁점에 관한 기본 이론. 이걸 우리는 일반론이라고 해요. 일반론. 예. 그 다음에 일반론을 작성을 하겠지. 그리고 작성한 일반론에 이 사안을 적용해서 결론을 내려. 이걸 우리는 사안의 적용, 포섭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답안을 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논증 과정이에요. 논증. 네. 논증.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뭐예요? 사례형 문제를 봤을 때 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쟁점에 관해서 일반론을 현출할 수 있는, 빠른 시간 내에 풍부하게 현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출한 일반론에 사실관계를 적용시켜서 사안을 포섭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에요. 시험장 갈 때는 법전 하나를 들고 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답이 나오는 거지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네. 사례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현출 중심으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례 중심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책을 기본서를 열심히 읽어도 사례 중심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사례형 답안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핸드폰 사용 설명서 아무리 열심히 봐도 핸드폰 사용하지 않으면 핸드폰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 그래서 사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례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하나가 나와요. 두 번째는 이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죠? 객관식 시험은 눈에 바르는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딱 보고 느낌으로 이거 아니다 찍어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는 빈 답안이에요. 우리가 다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끊임없이 현출해 나가는 그런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핵심이죠. 그래서 연간 일정을 보시면 다시 자, 저의 이제 연간 일정을 보시면 1기 먼저 보세요. 1기 때는요. 사례 연습을 바로 시작을 해요. 1기 때. 알겠죠? 1기 때 기초 사례 연습이라고 해서 저의 현재 사례집에 사례가 69개거든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를 1기 때 해요. 여러분들은 1기 때 답안 없이 문제를 풀어와야 돼요. 매우 고통스럽겠죠. 예,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을 감내하는 만큼 실력이 굉장히 수직적으로 향상되는 과정이 GS 1기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연기 빼고는 전부 예습형이에요. 그럼 여러분 또 여기서 걱정, 예습형? 야, 연기 지금 12회 배우고 1기 가서 갑자기 사례를 풀라고? 미쳤어 저게?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기 때 배우고 사례를 풀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를 풀기 위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공부를 한 다음에 나중에 뭐 나오면 이렇게 쓰지가 아니라 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GS 1기부터. 그래서 GS 1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2기 때 보시면 이때 나머지 사례 한 절반 정도를 사례집에 있는 절반 정도를 다 해요. 그러면 1기, 2기 정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사례에 대해서는 깊게 거의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공부를 해보게 되고 3기 때는 실전 연습을 해요. 그럼 연기 때는 뭘 하느냐? 이제 1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1기를. 네. 그래서 이게 연기잖아요. 아직 우리 탄생도 안 했어. 연기예요. 연기. 지금 바로 제가 사례형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외계어를 지금 접하기 때문에 이 외계어의 뜻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여러분 안 해보셨잖아요. 행정소송 해본 분 없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외계어를 또 여러분들의 어떤 언어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연기 때 해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그러면 넘어와서 자, 강의 목표 봅시다. 체계와 구조 잡기. 그러니까 흐름을 잡자라는 거예요. 이건 소송법이잖아요. 뭐 심판법도 있지만 소송법은 절차법이라고 해요. 절차법은
전체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그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흐름을 파악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강의를 할 겁니다. 두 번째, 기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네. 이게 약간 행정쟁송법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좀 아마 여러분들이 대체로 지금 젊으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대체로 잘 기억하고 계시죠. 행정쟁송법 제가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수학하고 외국어하고 좀 짬뽕시켜 놓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논증을 한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게 수학과 비슷하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외교를 접한다라는 측면에서 외국어하고 좀 비슷한데, 여튼 지금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끝까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연기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기본 개념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제가 암기해 오세요라고 요청드리는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암기를 연기 때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합격을 위한 훌륭한 공부 방법론과 습관, 체득. 처음에 시작할 때가 중요해요. 알겠죠? 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다. 제가 잘하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그건 이제 여러분 합격하고 저 만나보면 알아요. 진짜 잘하는 게 별로 없는 게 맞는 말이었구나.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잘하는 게 그나마 참 다행스럽게, 대한민국에서 참 다행스러운 거 하나는 시험은 좀 잘 봐요. 다행이죠. 제가 아마 그래서 제가 우리 합격생들하고 그런 이야기해요. 무인도 가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 나다. 왜냐면 거기서는 시험이 필요가 없잖아. 다른 거 잘하는 게 없으니까. 여튼 그나마 좀 시험을 좀 잘 보는 편인데요. 그래서 오랫동안 저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뭐 별로 체력도 안 좋고, 그래서 좀 짧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그동안 쭉 지켜보면서 우리 합격을 결정짓는 요인들이 뭔가 고민들을 많이 해보죠. 그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갖춘 것들, 여러분들의 학습 능력이 하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노력이고, 또 하나는 운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요거인 것 같아요. 방법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추고 있는 건 못 바꾸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살아왔는데 과거를 못 바꾸잖아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고, 운은 열심히 하다 보면 따르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방법론, 좋은 습관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 중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영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자주 언급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 만족적으로 나 오늘 12시간 공부했어. 그렇지만 끝나고 나서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이런 공부하지 말고, 알겠죠? 앉아있는 시간 2-3시간이었다 하더라도 끝나고 나서 물어보는 게 있으면은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부 하라는 거예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연기 끝났을 때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상태여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연기가 끝났어. 나 공부 열심히 했어. 어떻게 내 상태가 어때야 되지? 나 강의 다 들었어. 이거 아니라는 거. 이건 아닌 거고요. 강의 다 듣는다고 공부하는 건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초심자들 끝나고 나서 법전 보고 책 읽을 수 있어야 돼. 혼자 힘으로. 알겠죠? 처음에 그거 안 되거든요. 행정쟁송법은요. 어느 누구도 처음에 혼자서 읽으라고 하면 못 읽어. 이걸 어떻게 읽어요? 외교인데. 그렇지만 연기 끝나고 나서 우리 배운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읽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최소한의 목표예요. 알겠죠? 법전도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법전을 읽으면서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최소한의 목표. 그리고 최대한의 목표를 제가 제시를 하면, 이건 작년에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 특히 뭐 동차원이 됐건 혹은 작년 연기부터 3개월 됐건 이런 분들은 제가 매 수업 시간 전에 전날 배운 것에 대한 리뷰를 해요. 뭐 한 10분 정도, 뭐 이내가 될 수도 있고 그 이후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조금 있다가 제가 잠깐 리뷰를 하겠지만 인문 특강 내용을 짧게 제가 요약을 할 거거든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최대치예요. 저처럼 해보세요. 알겠죠? 공부를 좀 하시고 오신 분들은 연기 뭐 그냥 내가 시험도 받고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괴롭고 그냥 있으면 공부 이런 마인드로 접하시지 말고,
공부를 좀 하신 분은 이 시간에 다 해결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덮고 저처럼 그냥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걸 최대치로 삼고 공부를 하세요. 알겠죠? 그래야지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결과로서의 목표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연기 때. 그러면 나는 처음이야. 그런 분들도 물론 저처럼 리뷰해보면 제일 좋아요. 모방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최소한 어떻게 한다? 혼자서 읽고 복습 문제, 복습 퀴즈 있죠? 이 정도는 풀 수 있을 정도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제가 제시하는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 강의의 특징. 자, 입문자를 위한 쉽고 재밌는 강의. 뭐 이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습네요. 네. 쉬워요. 제가 쉽게 설명하는 편이에요. 이거 정말요? 전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저는 제가 쉽게 설명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듣고서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쉬운 거래. 내가 이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저를 피할 수 있는 핑계를 찾지 말고. 알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훨씬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하지만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거 맞네 이렇게 이해를 여러분들이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우리 판례나 교수님들 책들을 보면 그렇게 서술되어 있지 않거든. 교수님 책도 그렇고 판례도 그렇고 굉장히 논리적인 서술이고 그리고 개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서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관적인 이해만 하면 그런 판례, 교수님 책들을 이해 못해요. 시험 문제도 잘 못 풀어요. 그래서 직관적인 이해도 필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논리적인 이해예요. 논리적인 이해. 개념을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되구나 해서 논리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직관적인 설명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건 너무 쉬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좀 머리가 좀 아파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이 연기를 공부하면서 머리가 좀 아프고 뭔가 좀 이거 내 정말 모처럼 공부해서 머리에 열나네 이렇게 돼야 돼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수강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강의를 지향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라는 게 나 강의 들어서 공부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강의 들었으니까 강의 들었는데 왜? 그건 그냥 기본인 거고. 그건 상수인 거예요. 그냥.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서 답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현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연기 때는 강의를 듣고 이걸 완벽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복습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강의만 들었다 그걸로 자기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의 다 듣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국은 생각하고 정리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현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강의에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강생의 적극적인 질문과 강사의 피드백을 지향하는. 이건 왜 그러냐면 이해를 못 하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다 이해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깊어지고 뭔가 채워야 되는 과정이 뭐냐? 그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발견하고 깨질 때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책을 여러 번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계속 생각하고 이해하다 보면 뭔가 팍팍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런 쾌감들 여러분 꼭 맛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길 가다가 그런 쾌감들 느끼고 막 웃고 이런 경우들 많거든요. 뭐 이상하게 보지 말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게 깨지고 인식의 지평이 확장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기 때 뭐 연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법학 공부는 좋은 질문을 하고 좋은 토론을 하고 좋은 답변을 받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2기, 3기 가서 정말 수험과 무관한 이런 건 좀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제가 적절히 제어를 하고 여러분들 지금은 스스로 자기 검열하지 말고 궁금한 거는 옆 사람도 좋고 저도 좋고 질문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보통 처음엔 질문을 못해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3기 때 동사반 강의를 같이 하는데 3기 때 2기, 3기 정도 되면 보통 제가 강의 종강하면은 몇천 개 정도 질문이 쌓여요. 보통 한 1000몇백 개 정도 쌓여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답변하면은 답변하는 사이 몇백 개씩 또 쌓인단 말이에요. 그때 질문이 많아져요. 근데 그때 동사방 강의를 딱 가잖아요. 질문이 없어. 질문하라고 해도 질문이 없어. 그래서 그 끝나고 나서 혼자서 기다린다니까요. 다 그냥 가. 혼자 있다 그냥 나가요. 연기 때도 아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질문이 잘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난 질문이 없는데 내가 문제 있는 거 전혀 아니고요. 처음에 원래 그래요. 알겠죠? 네. 자, 다음. 네. 강의 진행. 복습 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시 반까지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거 있죠? 이게 복습 시험이에요. 이렇게 나갈 거예요. 매일 전날 배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자료들이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미리 오셔가지고 복습 다 하고 오실 거잖아요. 이걸 이제 읽어보세요. 이걸 뭐 써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쭉 리마인드 해보면서 여기 들어가는 개념 키워드가 뭐였지? 생각 안 나면 체크했다 책 찾아봐도 좋아요. 복습 시험은 여러분이 정리한 시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제가 따로 답안을 배포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걸 이제 풀어보시면은 아마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복습 시험을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하려고 했지? 네. 갑자기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네, 여튼 떠올랐다. 자, 복습 시험을 여러분 보시고 나서 예를 들어 이런 분 있잖아요. 막 5시에 와서 복습 시험을 막 열심히 하고 그리고 수업 시작할 때까지 계속 앉아 있고 그래서 중간에 졸고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집중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6시 반부터는 가장 맑은 정신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아시겠죠? 그래서 복습 시험 보고 중간에 좀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막 지금 강의실 안에 덥고 막 잠 오고 이럴 수 있잖아요. 전 되게 더운데 여러분 괜찮으세요? 네, 앞은 더워요. 네. 네, 알겠죠. 그래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자, 보통 그래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예 그냥 빈 채로 가지고 계속 리마인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여러분들 각자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강의는 제가 6시 반부터 10시까지 하되 저는 보통 한 50분 정도 강의를 하고 한 10분 정도 쉬는 방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집중력이 이렇게 사람이 막 1시간, 2시간 집중 못 하거든요. 실제로 실험 결과도 그래요. 사람이 제가 그때 봤을 때 길어야 한 30분 정도 집중하고 나면 집중 못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복습할 때도 1시간 반 공부했는데 딴 생각이 나. 왜 나는 집중력이 떨어질까? 그게 아니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한 30분, 40분 공부를 하잖아요. 끊임없이 잡념과 함께 공부하잖아. 막 이런 생각 떠오르면서 그렇지. 그리고 또 보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한번 습관들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사례 과제는요. 제가 이거는 뭐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과제를 미리 내드려요. 금요일 날 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주말에 한번 풀어보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일기 때 하는 건데 미리 예고편으로 이렇게 이제 공부할 거다. 그리고 사례 과제를 여러분 한번 풀어보면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왜 공부를 하는 건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향 감각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례 과제를 내드리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시험을 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첨삭도 없어요. 연기 때는. 사례 과제는 토론하면서 풀어도 좋고요. 책 찾아보면서 풀어도 좋고 그래요. 그건 다음에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타 이제 복습. 자, 복습은요. 여러분 공부를 오늘 제가 강의를 나가면 보통 집에 가서 뭐 다시 읽어보겠지, 그죠? 보통 그렇게 공부하겠지? 다시 읽어보고 법전도 찾아보고 그리고 그냥 오나? 여러분 어떻게 공부해요? 복습할 때. 자,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좋아요.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정리하고 이해하고 토론하고 암기하고 다 좋아요. 뭐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건 기본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빠져서는 안 되는 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빠져서 안 되는 거. 요거 지금부터 이제 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눈으로 읽고 정리하고 생각하고 뭐 토론하고 다 좋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해도 좋고
뭐 마지막이 되어도 좋고 어쨌거나 덮고 공부하세요. 알겠죠? 이 말은 뭐냐? 덮고 쭉 리마인드 해보라는 거예요. 자, 공부를 했으면 일단 덮고 인문특강에서 내가 공부했던 게 뭐지? 떠올려보라는 거예요. 아, 쭉 떠올려보세요. 행정법은 행정주체, 행정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인데 행정조직에서 뭐 다른 건 다 빼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행정주체가 법주체, 권리의무 귀속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협의 공공단체가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 그렇지. 공법인으로서 법주체, 권리의무 귀속주체이지만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기관들이 있을 것이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기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행정청이라고 했지. 행정청은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을 말하지. 그게 국가로 치면 총리, 대통령, 각부, 장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지. 지방자치단체로 치면 서울시장, 관악구청장 뭐 이런 것들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쭉 떠올려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안 떠올라. 제가 이거 해보라고 하면은요. 첫 번째 질문이 쌤 해보려고 했더니 저는 딱 한 단어 떠오르던데요. 뭐요? 행정쟁성법요. 이런 분들이 다수예요. 아니 그렇겠지.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으니까. 그동안 배웠으면 그냥 바로 눈으로 보는데 익숙해져 있고 우리의 두뇌는 거기에 맞춰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아까 우리 시험은 뭐라고요? 법전 하나 들고 4문제 내지 5문제를 100분 동안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 다 현출해내는 게 우리 시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전에 더 중요한 건 쟁점 파악이지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부터 하자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자. 아예 아무것도 하면 제일 좋지. 그게 안 되면 이제 법전 보고 해봐요. 그래. 그러면은 법전은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법전 보고 힌트를 얻어서 한번 해보겠다.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은 책 봐요. 뭐 책도 목차부터 한번 보지 뭐. 목차 보고도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읽어보라는 거예요. 본문을. 그리고 나서 그냥 덮지 말고 덮은 다음에 다시 이제 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안 되면. 어쨌거나 이거를 한 번은 꼭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 지금부터.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뭐 메타인지라고 표현을 하던데 내가 이해는 했는데 암기를 하지 못한 것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했거나 암기하지 못했거나 하는 것들을 다시 책 보고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좋은 게 있어요. 이걸 함에 있어서 자, 여러분들 이제 마치면 집에 가시잖아요. 집에 가실 때 뭐 하세요? 대부분 뭐 스마트폰 보면서 뭐 만화를 보거나 뭐 카톡을 주고받고 뭐 이러겠죠? 이제는 집에 가면서 리마인드 하세요. 집에 가면서. 너무 가혹하나요? 뭐 그 정도 각오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귀갓길에. 저는 이게 저의 습관인데 저는 예전부터 그날 배운 걸 집에 가면서 다 복기했었어요. 로스쿨 다닐 때도 그날 수업이 예를 들어서 뭐 한 3-4과목 수업을 듣잖아요. 집에 가면서 전부 다 복기했어요. 매일 그게 습관이 됐어. 그러면 막 미치겠지. 떠오르지 않고 뭐였지 막 돌아버려요. 고통스러워요. 처음에. 그러면 집에 가자마자 딱 책을 펴잖아요. 야, 이건 거의 제가 뭐 마약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말 하면 위험한 발언이었네. 그죠? 왜 갑자기 네. 거의 뭐 그런 쾌감이 있어요. 정말 너무 고통스럽군 가면서 잠깐만 그냥 책 좀 펴면 안 될까? 막 참아. 계속 계속 생각해. 왜? 시험장에 가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것을 봤을 때 그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 미리 하자는 거지. 매일매일.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생활화돼 있었어요. 제가 노무사 공부할 때도 저는 제가 시험장에 갈 때 저 어땠냐면 진짜 이거는 진담이에요. 저는 시험장 가기 전날 가만히 앉아서 전 과목을 머릿속으로 처음부터까지 다 현출했어요. 이러고 갔어요. 정말요? 그래서 고득점 받았지. 제가 노동법 전 70점 이상 받았거든요. 안 믿기죠?
그때는 좀 쉬웠어요. 지금같이 어렵지 않아서 가능했겠지만 저 때는 노동법 1, 2 이랬었는데 71, 72 이렇게 받았어요. 저랑 같이 스터디했던 친구들은 대부분 62, 3 이렇게 받았었고 같이 합격했던 친구들. 왜 제가 그게 가능했냐? 저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현출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게 그게 안 되겠지만 그날 배운 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빨리 보고 다시 정리하고 다음날 수업 들으러 오면서 또 해보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뭐 순공시간 몇 시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노무사 공부할 때 남들보다 순공시간 적었어. 그렇지만 저는 산책할 때도 늘 공부했어요. 샤워할 때도 공부하고 오가면서 공부하고 늘 머릿속으로 떠올렸기 때문에 저는 매일 연출하는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3기 때 어떤 분 저랑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선생님 저는 제가 잘못했나 봐요. 한 번도 이렇게 떠올려 본 적이 없어요. 물어보면 답 못하고 알겠죠? 여러분 방법론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요즘 세상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다가 너무 막 고통스러워 막 알고 싶어 스마트폰 국가법령정보센터 펴서 행정소송법 찾아서 보면 되잖아. 판례도 찾아볼 수 있고, 그죠? 그렇게 힌트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이건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나는 이렇게 잘했다,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경험의 공유, 알겠죠? 네, 여러분의, 노무사 선배로서, 알겠죠? 네. 자,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 이제 법전 활용관. 우리는 시험장 할 때 법전 하나밖에 못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궁금한 법전을 늘 수시로 찾아보세요. 알겠죠? 법전 찾아보는 건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 알겠죠? 그래서 시험장 가서 법전을 딱 펼쳤는데 확 떠오를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스터디를 해. 토론을 해. 그때 떠오르지 않아. 먼저 저의 책을 펴지 말고 법전부터 펴라는 거예요. 시험장이 제 책 들고 들어와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알겠죠? 물론 이 책이 좋은 책이긴 하지만 네. 이 책이 많이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봐요. 제가 이틀 전에 봤더니 예스24 전문직 고등고시 1위.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하기. 굉장히 유치한 단어예요. 생각하기. 제가 왜 이렇게 썼을까요? 생각 없이 공부한 사람이 너무 많아. 제일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시험에서 쟁점 파악 능력. 쟁점 파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 뭐가 문제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평소에 공부할 때 그냥 공정력은 뭐고 뭐는 뭐고 막 이렇게 암기만 하신 분은 진짜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평소에 늘 어떤 상황에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쟁점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공부하자. 제발 우리 생각하면서 공부하자. 우리 이 좋은 두뇌 뒀다 뭐 하느냐, 그죠? 네. 자, 그 다음 말하기. 자, 여러분들 공부 이제 각자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돼요.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그 경험해본 바로는 법학 공부에서 제일 좋은 건 말하기예요. 말하기. 쓰면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 왜? 팔이 너무 아프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너무 비효율적이고 쓰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멈춰. 그래서 쓰지 말고 말하세요. 쓰는 거는 2기, 3기 때 모의고사 보는 것도 충분하니까 물론 메모하는 건 괜찮아요. 메모하면서 이렇게 백지를 꺼내놓고 정리하거나 이런 건 좋은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어릴 때부터 이건 외국어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숙제가 단어 20번씩 써오기. 그래서 저는 오늘도 집에 가서 공정력 10번 쓰고 그러지 말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말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왜 이렇게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몇 번 반복해서 내가 안 보고 떠올려 보면 이게 나중에는 장기 기억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이걸 굳이 언제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 강의 듣는 분들이 그런 거 많이 해요. 통화 스터디도 되게 많이 하고 혼자서 녹음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저한테 와서 쌤 한 번만 들어보세요. 뭐 이러면서 말하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합격하신 분 중에. 제가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맞는지 한 번만. 좋아요. 시간만 되면 뭐 다 오케이. 그리고 저는 정말 말할 상대가 없는데요. 벽 보고 말하세요. 거울 보고 말하고. 강아지 키우시는 분 강아지하고 대화하세요. 얼마나 좋아. 정서적으로 좋지 뭐. 힘들 때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을 봤더니 너무 뭐 이렇게 가족과 사별하고 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우울하고 매일매일 죽고 싶고 잠도 들 수 없고 그래서 이분에게 내려진 가장 좋은 처방 하루에 1분 내지 2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온전히 반려견에만 집중하며 쓰다듬는 거. 그러고 나서 굉장히 좋아지신 분이 있거든요. 강아지 키우면 강아지 쓰다듬으면서 너 오늘 너 저기 취소 소송 아니? 내가 말해줄게. 대답해봐. 멍멍 좋잖아. 알겠죠? 네. 자, 그런 방법들. 자, 그 다음 네 번째 질문하기. 질문을 하다 보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도 여러분 그냥 이거 뭔데요? 이러지 말고 이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좋아요. 실제로 여러분 나가서 실무를 하다 보면 무수히 많은 질문들을 서로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다 알아요. 그래서 뭐 산재는 누가 잘하더라. 뭐 임금은 누가 잘하더라. 해고는 누가 잘하더라. 이것도 결국 본인의 실력이거든. 그런 사람을 아는 게. 그럼 전화를 해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물어볼 거예요? 가장 효율적으로 답안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의 개요는 이건데 쟁점이 뭔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주장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견해 1, 2, 3 너 생각은 뭐야?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합격을 위한 그 밖의 습관, 생활관리. 뭐 이거는 뭐 제가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건 너무 여러분들을 너무 어리게 보는 생활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 운동은 꼭 하자. 이거 하나만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하루에 10분도 좋고 15분도 좋고 반드시 운동하자. 특히 밥 먹고 나서 산책 꼭 하세요. 산책하면서 뭐 하라고요? 리마인드. 소화가 안 되는데 그런 분 하지 마세요. 네. 반드시 운동하셔야 됩니다. 10분도 좋고 15분도 좋고 여러분 지금부터 꼭 하세요. 걷기가 뭐 가장 좋은 운동. 알겠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너무 겨울에는 나가면 감기 걸리고 그럼 집 안에서 하세요. 저는 집이 너무 좁아요. 여기 고시촌 너무 좁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세요. 저는 예전에 농사 공부할 때 저도 이 동네 살았거든요. 좁았어. 네. 정말 좁았어요. 딱 눕고 나면 뭐 별로 공간이 안 남는. 그래서 저는 108배 했어요. 매일 108배. 얼마나 좋아요. 딱 저라는 공간만 있으면 되잖아. 종교와 무관하게 전 종교 없어요. 참고로. 그것도 좋고 뭐 스쿼트 이런 것도 좋고 훌라후프도 좋고 다 좋아요. 알겠죠? 운동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 관리.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멀리 하세요. 괜찮아요. 가족이 그런데 그럼 멀리 하세요. 뭐 어때? 잠깐 우리 공부하는 동안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안 만나면 돼. 안 만나면 되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면 안 만나도 돼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뭐 1년 동안은 미안해. 너랑 못 놀아. 만나지 마 그러면. 네. 저는 공부할 때 스터디 멤버만 만났어요. 아무도 안 만났어요. 네. 아예 그냥 꺼놓고 살았어요. 핸드폰. 그러니까 공부 다 하고 집에 갈 때 잠깐 켜고 점심시간에 잠깐 켜고 그 외에는 아예 전 꺼놓고 스터디원과만 대화를 했어요. 스터디원하고 대화할 땐 대화도 잘 되고 주로 스터디원하고 토론했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지 마세요. 멀리 하세요. 굳이 지금 이 시기에 난 쟤랑 꼭 해결해야 돼. 밤새 논쟁을 해서 그러지 마세요. 해결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피하시라. 알겠죠? 가끔 근데 일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일이 생겨. 올해는 이 일이 생기고 내년엔 또 이 일이 생기고 다음엔 또 다른 일이 생겨요. 그분은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길까? 물론 뭐 피치 못할 그런 사정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뭐 예를 들어 집안에 뭐
가족이 상을 당하거나 이런 문제들 말고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어떤 갈등 뭐 혹은 뭐 이런 문제들 있죠. 그런 거는 그런 거는 그 사람의 특성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어쩌면은 그런 갈등 상황을 핑계거리 찾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신 없고 공부하기 싫고 뭔가 피하고 싶을 때 조금 원래는 이 정도 원래는 나를 전혀 흔들 만한 사안이 아니야. 근데 거기 집착해.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것 때문에 이번에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라고 핑계거리를 찾는 거지. 그런 경우들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성공한 사람은 방법을 찾고 실패한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이해, 핑계거리를 늘어놓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멘탈 관리. 뭐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사고하자.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긍정적으로 사고하자. 오히려 좋아. 이런 마인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남겼을 때 썼던 단어. 저는 그 이순신 장군의 물론 한자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딱 한 단어가 꽂혔어. 오히려. 오히려. 신에게는 지금 12척의 배가 쭉쭉쭉쭉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 오히려, 그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수험생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오히려 좋아. 좋아. 오히려 내가 이거 한번 해보지. 이런 마인드로 행쟁을 사랑하고, 알겠죠? 제가 원하는 건 뭐 사실 행정쟁성법을 좀 사랑해달라. 알겠죠? 네. 설레고, 긴장되고, 뭔가 만나고 싶고, 빨리 가고 싶고, 수업 들으러, 이렇게 좀 되면 좋겠어요. 그게 되나요? 이 외교를 스스로 의식하세요. 난 행정 너무 좋아. 수업 마치고, 야, 어땠어?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최고야. 야, 나 행정 아무래도 고득점 할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를 의식하자.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 쭉 넘어가서요, 이제. 강의 진도표. 이 진도표는, 뭐, 이 진도에 맞춰서 하겠지만, 진도를 조금씩, 아마도 조금씩 밀려서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5회, 10회 때 사례과제 돼 있잖아요. 이때 사례과제를 배포한다는 뜻이에요. 밑에 보시면은 6회 강의 시작 전까지, 11회 강의 시작 전까지 완성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자, 그리고, 네, 단가? 네, 잠깐만. 끝났죠? 질문 방법은 없구나. 네. 질문 방법은요, 수업 마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 오늘 마치고 나서 질문 많이 하시고요. 쉬는 시간에도 질문하셔도 좋은데 저에게 5분 시간 달라. 그리고 카페를 통해서 주로 질문을 많이 하시고요. 카페 질문을 하실 때는 질문 방법 제가 올려놨어요. 가급적이면은 딱 하나만 제가 질문만 읽고 바로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해달라. 알겠죠? 쌤, 우리 교재에 무슨 판례 있잖아요. 그럼 전 몰라요. 무슨 판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만 보고 답할 수 있도록만 해달라. 그리고 카페에 보시면은요, 질문하시면 답변을 막 하셔도 돼요. 다른 분들도. 근데 그게 싫은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난 네 답변 싫어. 나는 윤쌤 답변만 원해. 이런 분들은 그 질문란에 보면은 그런 메뉴가 있어요. 윤쌤만 답해요. 카페에 그게 있어요. 깜찍하지 않나요? 예. 그걸 클릭하시고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저만 답변하고. 물론, 아무나 다른 분들이 답변하더라도 제가 다 읽고 답변은 합니다. 알겠죠? 네. 이 정도로 하고 첫 1교시는 제가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하고 10분만 쉬었다가 다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